수천 명분의 마약을 메이플 시럽 용기 등에 넣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30대 한인이 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이 오늘 6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인상에 대해 매파적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금리 인상 건너뛰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대중의견 수렴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둔 가운데 뉴욕시는 교통혼잡료를 도입하는 첫 번째 시가 될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체류 신분 변경 신청자나 펜딩 상태의 지원자들 중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30일 내에 수속 완료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제2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들이 급증한 가운데 오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설립 지원에 $500만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30대 한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천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불량의 마약을 메이플 시럽 용기 등에 넣어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전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에서 액상 대마와 마리화나를 국제 우편물로 발송해 한국 내 판매책 30대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액상 대마 약 3.8리터와 마리화나 350g을 한국에 보냈는데 메이플 시럽 용기에 액상 대마를 넣거나 커피 분말캔에 마리화나를 넣어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합류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추가됐으며 공항, 항만과 공해상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해외 마약류 유입 통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약 15개월간 10차례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연내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 금리를 더 인상하는 매파적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목표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 정보 및 이 정보의 정책 함의에 대해 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이 일시적인 조치로 향후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이전에 사실상 제로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며 금리 인상 속도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이 뉴욕시 교통 혼잡료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마무리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뉴욕시는 전국에서 교통 혼잡료를 도입하는 첫 주가 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작성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에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시작한 한 달간의 대중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대중의견 수렴 기간이 마무리되면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데일리뉴스 등은 대중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약 2주가 지난 오는 27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만약 연방정부 최종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맨하탄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대 $23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욕시 외곽 지역 거주자들은 도심으로 진입할 때 교량이나 터널 통행료로 $17를 내고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가용 통근자들이 내야 할 하루 왕복 통행료가 최대 $40가 됩니다.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은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연방정부도 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연방정부는 최근 예상을 깨고 교통혼잡료 시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저지 거주자들과 정치인들은 크게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측에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의 효과는 불투명한 가운데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면한 뉴저지 거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MTA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도 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 신청자와 팬데믹 상태의 지원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30일 내로 수속이 완료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학생 비자 F1, F2, M1, M2, 교환 방문 비자 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 신분 변경 신청 I-539를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MJ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FMJ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로 생체 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며 다만 기존에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해둔 신청자라면 체류 신분 변경 신청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 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과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 체류 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지하철 열차 내에서 승객들 간에 발생한 언쟁이 결국 칼부림으로 이어져 30대 남성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재 구금된 상태로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해 남성과 함께 있었던 여성 역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젯밤 8시경 브루클린 제2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 간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언쟁 끝에 주먹 다짐이 시작됐고 끝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남성 중 한 명이 상대방인 36세 데빅터 퀴드라고의 가슴에 칼을 찌르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뉴욕시경은 사망한 남성이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향하던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을 위협하고 괴롭혔다는 증언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녹화된 휴대폰 영상을 감식 중에 있습니다. 녹화된 현장 영상에는 용의자 조던 윌리엄이 사망한 퀴드라고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성 승객을 괴롭히자 싸움이 촉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퀴드라고가 머시 애비뉴 역에서 비틀거리며 내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윌리엄스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윌리엄스와 함께 있던 여성도 입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에 나서는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 내 강력 범죄 및 폭행 사건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0% of the time there's like somebody on the train that intimidates like the entire train. I wish they'd actually do something about it. So I was very alarmed and scared because oftentimes I come home in the night and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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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cary.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을 겪은 후 미국에선 청소년 5명 중 1명이 특히 여고생 10명 중 3명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학교 내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유니온 카운티가 공정하고 저렴한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미국 구조 계획의 기금을 통해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기를 맞았다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예산감독위원회가 승인한 $500만 달러의 자금을 통해 유니온 카운티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설립을 지원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모집과 훈련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전문의가 필요한 1차 진료소를 식별해내는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센터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기금은 미 고등교육부 장관실과 맺은 최초의 파트너십으로 현재 뉴저지 전역 44개 고등교육기관에서 원격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정신건강 지원을 무료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니콜라스 스쿠터리 상원 의장 역시 지난 수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청소년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울, 외로움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생사를 가를 만큼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전미 주지사 협회의 수장으로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주요 쟁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층 사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클레어 주립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소장인 케일린 멀카이 박사는 주정부 및 카운티에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불법 기밀 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 출석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나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도 임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잭 스미스 특검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오늘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의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국가적 자부심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는 K-팝 밴드 BTS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수도에 있는 고층 건물과 교각 등 랜드마크들이 보라색으로 빛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12일부터 한국 최고층 빌딩인 123층의 롯데타워, 양화, 반포, 영동대교 등 한강다리,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알루미늄과 콘크리트 소재로 디자인한 돔 형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이 보라색 조명으로 꾸며졌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예술, 디자인, 패션, 명품 등을 다루는 홈페이지 스타일 부문의 헤드라인으로 BTS 10주년, K-팝 센세이션의 스타일 진화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도 상승 속도가 크게 느려졌습니다. 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오름폭 2.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PPI는 전월보다 0.3% 떨어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 4개월간 세 번째 하락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과 동일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8% 올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내 항공권 평균 가격은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월에 비해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도 평균 가격이 전월에 비해 2.6%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2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계절 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자료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항공권 평균 가격이 13.4%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텔과 모텔 등 임시 숙소 비용 상승률도 전월에 비해 2.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항공권 가격이 하락했고 호텔비도 최근 들어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느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휴가에 막대한 지출을 한 미국인들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